리벅은 마약 단속반 공무원으로 있을 때의 피해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에피가 높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것은 묵인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리벅은 혼자서 몰래 그 뒤를 캤다. 그러다 우두머리로 샌도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샌도의 부와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처음에 리벅은 에피로 인해 인생이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그마저도 에피에 중독되어 여분의 돈마저 모두 에피에 바쳤다.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져 갔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을 잡고 있는 샌도는 세상의 모든 부를 누렸고 죄책감 따위는 없어 보였다. 버려진 로아와 기어를 데리고 왔을 때 리벅은 다짐했다.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리벅은 환각의 마을에 잡혀갔다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현 체제에 저항하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었다. 권력이 바뀌고 풀려난 몇 명이 있었다. 그들에게서 환각의 마을까지 가는 길을 듣고 리벅은 만발의 준비를 했다. 하나같이 그곳에서의 기억이 끔찍한지 리벅의 계획을 말렸다. 하지만 리벅의 결심은 확고했다. 산타의 도움으로 골드라인을 해제하고 환각의 마을을 완전히 봉해버린다. 남아있는 에피를 모두 태우고 돈과 사회재반 시설과 서비스를 재분배한다. 꿈같은 계획이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았지만 자신이 길을 열면 다음 사람이 그도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시도해볼 거라 생각했다. 리벅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며칠 전날 밤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샌도였다. 정확히는 샌도의 몸을 빌린 악령이었다. 악령은 리벅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악령은 리벅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 몸으로 그 길을 간다면 얼마 못 가 얼어 죽거나 타 죽을 거야. 아니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골드라인을 해제하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게 자네 꿈 아닌가? 리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네를 공경하고 추종하겠군. 리벅은 그런 건 관심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나는 자네의 몸이 필요하네. 샌도 이자는 병들었어. 잘 해봐야 10년을 더 살 거야. 에피를 쥐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자네를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네. 처음에 리벅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악령의 유혹은 강하고 끈질겼다. 그의 영웅심을 자극했고 권력욕을 자극했고 부유한 삶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다. 리벅의 욕망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올랐다. 악령은 그 냄새를 맡았다. 10년 후에 만나지. 리벅은 산타 마을까지의 여정을 통해 10년 후를 계획했다. 세상으로 돌아온 리벅은 스스로 잡혀 환각의 마을로 끌려갔다. 그리고 리온이 오기를 기다렸다. 일은 쉽게 풀렸다. 샌도를 죽이고 산타에게 잡힌 샌도의 악령은 환각의 마을 사람들과 바뀌어졌다. 하지만 그때 환각의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리벅이 있었다. 악령은 리벅의 몸에 들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리벅이 에피의 주인이 됐다. 리벅은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면서도 세상 최대 힘인 에피까지 손에 쥐었다. 그런데 리벅이 몰랐던 사실이 있다. 리벅의 몸으로 악령이 들어가기 전에 악령은 산타와도 거래를 했다. 산타, 그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나? 그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선물을 퍼날랐어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만든 세상을 보게 전쟁이나 하고 서로를 뜯어먹으며 자신의 배나 채우고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되었지. 당신이 말한 아름다움이라고는 가슴에 품고 살지도 않아. 그대가 한 일은 말 그대로 고작 장난감을 준 일뿐이지. 게다가 이제는 산타 따위 필요 없다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없애버렸지? 악령의 말에 산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요정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키려 했던 세상은 고작 그런 거였다. 산타는 요정마을 요정들을 산타 마을로 불러들이고 싶었다. 그러면 세상은 악령들이 뒤덮어 버리고 말 테지만 악령이 뒤덮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리벅을 통해 세상으로 나갈 거네. 그럼 요정 마을의 요정들을 산타 마을로 데려가게. 그럼 산타 마을은 보장해주지. 세상은 우리에게 맡기게. 나는 요정들을 불러들일 걸세. 산타는 슬프지만 체념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환각의 마을은노? 악령들은노? 위링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다. 우린 우리 마을을 봉인할 생각이야. 세상은 악령이 뒤덮는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지 않았나. 이제야 리온과 위링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됐다. 우린 백야가 시작되는 날 요정들을 데리고 올 걸세. 요정만 데려오면 끝이야. 그 뒤 상황은 이제 상관하지 않겠네.
다른 요정들은 알고 있어요. 산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은 안 만들어줄 거예요? 산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리오는 산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산타의 절망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그래도 우리 일은 방해하지 않으시겠죠? 리오는 총알처럼 산타의 선물 가방을 낚아채고 마차에 올라탔다. 위링도 얼떨결에 따라 올라탔다. 산타가 벌떡 일어나 쫓았지만 리온과 위링은 사력을 다해 마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마차를 탔던 포 요정과 아리 요정도 있었다. 요정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놀라서 마차를 꽉 잡았다. 요정님들, 미안해요. 우리 좀 도와줘야겠어요. 요정들은 마차의 운행 방법과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산타를 따라 1700년을 일했는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요정들이 마차를 모든 동안 리온과 위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했다. 악령을 잡아가두면 리버건 죽는 거 알지? 리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죽음 앞이라도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원해. 위링은 리온의 손을 꼭 잡았다. 둘은 눈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